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 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검토 제도를 20년 만에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리포트로 저희가 짤막하게나 만나봤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전과 달라지는 건지 짧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 경제장관들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에 관한 이른바 예타 방법에 관해서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통과를 못한 게 많은데 경제적 타당성 점수를 좀 낮추고 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 배점을 높였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균형 개발의 측면에서 지방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가 되게 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좀 모자라더라도 균형 개발하는 취지가 성립이 된다면 사업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이에요. 서울과 수도권은 아예 지방 그 균형 개발 항목을 빼버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그동안에 그 경제성은 상당히 높은데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점에 걸려서 서울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 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부분에서 균형 개발을 빼버리고 경제적 타당성만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던 많은 사업들은 경제적 타당성만 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방도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도 높아졌어요. 근데 세 번째 그 하나의 변경은 이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를 해서 이원화시켜서 전문가들, 실무자들이 하는 위원회에서 결과가 올라오면 또 하나의 정치적 고려를 하겠다. 또 하나의 옥상옥 제도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타난 숫자 지표, 경제적 지표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이 대형 사업을 보다 더 원활하게,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그동안에 이것을 예타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왔는데요. 이걸 넘지 못했으니까 못 해왔는데 통곡의 벽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앞으로 국책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매우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제읽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된 주제 다뤘을 때가 이제 예타 면제 사업 발표하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뤘었는데 그때도 뭐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거 총선을 앞두고서 벌이는 어떤 그런 선심성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지금 이제 개편을 하는 거니까 면제에 이어서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뭐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편에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잘한 겁니까? 뭐 잘한 측면도 있고 또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죠. 두 가지 같이 짚어주시죠. 우선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른바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땅값이 높은 곳의 개발은 더 많이 되고 한 번 발전이 더딘 대목은 그쪽 경제적 타당성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산속의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역 균형 개발, 국토의 총체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이렇게 기준을 대폭 낮춤으로써 각종 지역 민원을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역 유지들이나 또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예산 타당성,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사업이 본물처럼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산 낭비나 뭐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는 뭐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많이 우려가 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경실련 같은 데서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성명서를 냈어요. 경제실천정의연합회 이쪽은 경실련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큰 지지 세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적극 철회하라라고 성명을 냈는데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의 개편으로 약 100조 원 정도의 사업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대형 프로젝트는 예비 타당성 대상이라는 게 프로젝트가 500억 이상 들어가거나
또는 정부의 이 재원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요건을 두 개를 다 갖춘 사업들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어서 예. 상당히 엄중하게 해왔는데 여기서 이번에 그 개편을 통해서 뭐 상당히 쉬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지금 거론되는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게 한 번 시작되는 이 정부 프로젝트는 보통 사업 연도가 약 20년, 30년, 경우에 따라 70년, 8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긴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결정을 하고 나면 예. 일단 사업을 뜨면 그 사업을 중간에 축소하면 결국 그 국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재원을 이번 정부에서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예.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것도 이번 정부가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선심용이 아니냐. 예. 이번 정부는 사업만 벌리고 네. 공치사만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일부 야당에서는 예. 내년 총선용이다 하는 예.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게 발표한 게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짚어봤지만 99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예. 그 예타 제도, 예. 예타 제도의 골격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조금 돌려서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저희 짚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1997년에 우리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들어가서 IMF 금융 지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IMF 사태 또는 IMF 국가 부도 사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가 부도까지 가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예.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정부가 국책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쓸데없이 예. 우리 예산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전에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였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97년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99년에 시행이 된 건데요. 예비 타당성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예. 아무리 명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 이런 어떤 엄격한 룰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룰을 만들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이기도 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정치의 또 지역 유지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예. 거기서 아무리 이상한 요구가 오더라도 야 예타를 통과 못했으니까 못해준다. 예. 그래서 엄격하게 막았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경실련의 성명을 보면 예. 김대중 정부는 예. 김대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예. 왜 이렇게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그러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그런 충정, 그 신중하게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김대중 정신에서 이탈을 했느냐, 예. 돌아가라 이런 이 주장을 합니다만은 예. 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당시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 균형이 너무나 깨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서 하면 지역의 사업 하나도 못한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예타 그 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서울 지역을 예. 지역 균형 점수를 빼버린 바람에 예. 서울 지역의 사업, 이를테면 GTX B 노선, 예. 저게 남양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인천과 구로를 연결하는 노선, 예. 이런 것들이 경제적 점수는 상당히 높은 거니까 예. 거의 방해 없이 제한 없이 대부분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됐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예. 어차피 시작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조사를 예.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국고의 낭비, 이중 예산 편성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GTX B 노선 사업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이 지역 관련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이번 개편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편 이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몇 가지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오늘의 예타 규정 개정에 대해서 예.
적어도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예타 때문에 막혔던 전국의 많은 인프라 사업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계기를 맞게 됐다. 그런데 지금 CG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크게 지금 기대를 모으는 게 GTS-B 노선입니다. GTS-B 노선, 서울을 관통하는 거예요. 광화문 서울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 지역의 땅값도 좀 들썩거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기도 동부인 남양주와 서쪽인 인천을 잇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당선을 연장하는 건데요. 저 분당선 연장은 수원과 호메시를 연결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 부분 분담금을 이미 내놓은 거예요.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랬군요. 오늘 이 규정에는 지역 주민이 이미 돈 내놓은 것은 예타 기준을 더 완화해 준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제 그 지금 또 이 자막에 이게 CG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경전선 전철화, 그다음에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저런 것들은 상당히 대형 산업이고 또 부산의 분뇨 처리장이라든지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경실련 주장으로 하면 약 100조. 뭐 그건 앞으로 정부가 저 예타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굉장히 경기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저것이 단기적인 토건 공화국이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비판할 때 토건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그거 오래 못 가고 나중에 부작용이 있다. 이런 비판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 테니까 좋은 점은 취하되 부작용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좀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그런 우려들을 좀 걷어낼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굵직한 내용을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